신금은 이미 완성된 금속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속을 원재료로부터 다듬어 가공된 상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철광석경금, 이 채굴되어 정련 과정을 거친 후 도구로 변하는 것처럼 신금은 이러한 과정을 이미 마친 상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완제품을 의미합니다. 신금은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집니다. 그대로 유지하며 사용하는 것, 소멸하는 것, 또는 재활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 신금의 성격 완성된 도구로서의 특성. 신금은 이미 세공되어 완성된 도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신금은 경금과 달리 더 이상 큰 변화나 가공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금이 철광석처럼 아직 다듬어져야 할 상태라면 신금은 이제 더 이상 변화할 필요 없이 사용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금은 이미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보다는 안정과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신금이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유지할 것인지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입니다. 신금은 변화보다는 안정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강한데 이는 때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금은 변화와 발전의 필요성 앞에서 망설이거나 이를 두려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신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2. 신금의 변화와 발전 불과 물의 역할. 신금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면 불과 물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은 금속을 녹여 재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금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불과 함께 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은 불의 강한 에너지를 조절하여 금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물은 불이 가진 파괴적 에너지를 완화시켜 신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화와 정화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병화는 그 자체로 물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금을 녹이는 과정에서 금속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반면 정화는 물의 요소가 없어 금을 소멸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정화도 개수나 임수와 같은 물의 요소와 결합되면 신금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금이 변화하려면 불의 자극이 필요하지만 이 불이 금을 단순히 파괴하지 않도록 물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불은 금속을 녹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물은 이 과정에서 금속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불과 물의 균형을 통해 신금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3.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토의 역할. 신금이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토가 필요합니다. 토는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며 금의 가치를 지지하고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토생금의 과정은 금이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토는 금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파괴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토의 역할은 단순히 금을 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이 더 나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금이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을 받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은 토의 안정적인 성질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신금이 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토의 지지는 때로는 신금이 변화나 발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토가 지나치게 강하면 금은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금이 토를 만났을 때는 자신이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변화와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4. 폐기되는 경우, 토와 물이 없는 경우. 신금이 폐기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가 없을 때입니다. 토가 없으면 금을 지지할 힘이 부족하여 금은 결국 고갈되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물이 메마르는 것과 같아서 금이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물이 없는 정화를 만날 때입니다. 물이 없는 불은 금을 소멸시키려는 성질이 강하여 금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파괴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금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금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신금은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5. 신금의 발전을 위한 조건 토와 불의 균형. 신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과 토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불은 금을 녹여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때 토는 금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돕고 변화의 과정을 지지합니다. 무토와 기토는 각각 신금의 변화 과정에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무토는 자연스럽게 금을 지지하고 따라가도록 돕는 반면 기토는 금이 변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무토는 금이 외부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금이 강한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도 변화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신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기토는 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금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6. 신금의 착각과 경쟁자의 발전. 신금이 불을 만나면 변화와 발전을 겪게 되지만 이 변화가 항상 나 자신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의 발전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신금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이 불의 자극을 받아 변화할 때 주변의 경쟁자들이 발전하고 나 자신은 그 발전에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금은 불의 자극을 받을 때 자신의 발전과 주변의 발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의 자극만으로는 부족하며 토의 지지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결단력과 의지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7. 신금의 유지와 발전. 결론을 내리자면 신금은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를 만나야 하며 발전을 위해서는 불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불을 만난다고 해서 항상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주변 사람들의 발전일 수도 있습니다. 신금이 스스로 발전하려면 토의 지지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변화에 대한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금은 수를 통해 현재 가치를 유지하고 불과 토의 조화를 통해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금은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